네, 2부 종목 상담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센티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900원에 20%요. 10만 900원에 20%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이고, 갑자기 한 며칠 전부터 팍 내려가지고, 네. 뭐 매도해야 되는 건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매수가 갈 수 있는 건지.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3, 4거래일 동안 빠진 거 뭐 셀트리온만 빠졌나요? 모든 거 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가격이 지지가 됐었던 라인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만 좋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시더라도 바로바로 막 엄청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겠죠. 근데 이미 비중의 20%를 태워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셀트리온이 이제 그 미국 보험등재 3곳 다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펀더가 굉장히 좀 튼튼한 회사라는 점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이 목표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전이 안 오는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디서 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시장이 눌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한번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잡았었던 목표가보다는 좀 짧게 일단 한번 물량을 터는 과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만 원 이하에서는 한 5% 정도 좀 분할로 좀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평당이 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9만 5천에서 10만 원 사이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추가 물량을 한 부분은 11만 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또 합병할 때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립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뭐 셀트리온 좋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네. 나와서 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중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님? 우리가 동일한 기준, 네. 이 기준이라고 하면 합병을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을 비교를 해보면 셀트리온 제약에게는 딱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차라리 셀트리온을 추가 매수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낫고요. 셀트리온에게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합병 비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는 셀트리온을 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종목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뭐 깨져서 저점을 이탈하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충분히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단가를 낮춰서 박스권 상단 10만 원대 이런 흐름에서는 탈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낫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셀트리온을 추가 매수하는 방안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VM 14,000원에 비중 100%인데, 네. 네, 오늘 좀 수급이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이게 주가 방어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만 투자해가지고.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하창헌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급은 좋은데 오늘 시장 반등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한 것 같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뭐 오늘 하루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네. 뭐 수급이 좋은 거는 아니죠. 최근에 이제 수급이 한번 고점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터진 거 외에는 사실상 수급은 이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14,000원에서 몰빵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 비중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이거 마이너스 20%로 줄이시려면 원금에 100% 넣어야 20%예요. 네. 원금에 4배 넣어야지 10%로 떨어집니다. 물타기를 그렇게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을 더 태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반도체 쪽이 오늘 뭐 미장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후에 좀 그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원래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전일 이제 시간에서 발표가 된 다음부터 엔비디아 7% 상승을 3%대로 그냥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12,000원, 12,5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몰빵 치는 것보다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몰빵 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HBM에 대한 부분에서 이벤트도 있고 하이닉스에게 5월 달에 좀 대규모 수주를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형주에 100% 몰팅을 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손절을 안 하셨잖아요. 몰팅을 하셔도 되는데 몰팅을 하실 거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100%인 점이 좀 리스크가 많은 것 같다. 차라리 중대형 종목으로 갈아타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네. 따끔한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ABL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10%. 오, 25,000원이요? 네네.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아, 조금 되셨어요. 네. 그래도 월요일 하락장을 굉장히 잘 버티셨네요, 시청자님. 그때 올랐을 때 수익 실현하고 이게 또 갖고 있는 거. 아, 네. 어떤 부분이 그럼 궁금하실까요? 이게 뭐 올바에 저기를 해야 되나? 네. 익절해야 하나 궁금하신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욱 이사님의 중립 들어볼게요. 오늘 ABL 바이오,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네. 종목들이 정말 강했거든요. 네.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의미의 중립인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뭐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열어둬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의 단어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1등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1등이 아니란 게 아니라 시장에서 트렌드의 중심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폭이 클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놓을 수 없는 거는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예.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로열티 기반의 계약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쪽을 접근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라고 보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약 바이오가 좋으면 비례해서 올라올 텐데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지금 최선이 무엇인가, 장도 변동성이 컸었고 그러면 가격 메리트에 들어와 있는 쪽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월 31일에 전고점은 무난히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이상 도달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고민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에 저는 중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고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네. 되셨을까요?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럼 정고점을 얼마에 저기를 하라는 거죠? 전고점이 지금 ABL 바이오예요, 시청자님. 네. 이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차트가 꺼져서 네네. 32,350원 말씀하신 거 네, 맞으시죠? 한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서 대응을 하고 뭐 나머지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요, 이게요. 여보세요? 예, 예, 유상증자 그게 된다는데 팔아도 그게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거요? 잘 안 들렸는데 한 번만 더. 아, 말씀해 이게 주세요. 지금 에베바이오가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네네네. 그게, 예, 예. 아, 근데 이걸 매도를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주주 배정 증자를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 주주 배정 증자보다는 그 네.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삼자 배정으로 네.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예. 자금 조달을 주주 배정 증자로 한다라고 하면 목적 같은 경우를 명시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증자를 충분히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매도를 해도요? 아, 매도를 하면 못 받고요. 가지고 있어야지 증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미 결정을 나서도 그거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아니, 결정이 이미 난 거잖아요. 유상증자 아, 한다고. 네. 그러면 그 권리가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날짜 이내로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있어서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주주 배정 증자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삼자 배정 자금 조달일 건데요. 여기 네. 보면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 삼자 배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은 따로 권리는 주주에게는 없고 이 삼자 배정 자금 조달이 된 거다 보니까요. 이게 네. 증자의 날짜, 뭐 전환 청구 기간 이럴 때 가지고 계셔도 따로 권리는 없어요. 네.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증권사에서 오는 문자들 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ABL 바이오로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선생님.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흥하해운이고, 네. 네, 흥하해운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예, 매수가는 3,104원이고요. 네. 네, 5%입니다. 3,104원에 5%요? 네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바로 앞으로의 전망 한번 3,104원 어제 샀습니다. 어제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3,104원에 5%요, 시청자님. 네네. 매수가가 약간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한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시간에서는 올랐었는데 좀 그런 중독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냥 지금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본부장님? 아니요, 아직 뭐 중동 리스크가 뭐 명확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은 해운주 중에서 유통 주식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가격대가 뭐 굉장히 위치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빠져도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한번 기세를 붙으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일에 좋았을 때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일부 반등이 나왔으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 품절주 그다음에 지금 뭐 방산 쪽에서도 뭐 빅텍 스페커 휴니드 뭐 이런 쪽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이런 지정적 리스크들이 꽤 움직였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뭐 진단키트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뭐 진단키트야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연속성을 가졌는데 이 전쟁주들은 시장이 좋으면
사실상 연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중독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이 좋은 상황이면은 당연히 반대 산업군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반대 산업군들이 좋은데 전쟁 발 리스크가 있는 쪽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 마감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니 나스닥이 0.5까지 빠졌는데 지금 다시 0.94까지 돌아갔고요. 지금 뭐 이제 나스닥 추종 지수 ETF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장이 좋으면 다음 거래에도 뭐 야간 선물부터 시작해서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다음 거래에도 기술주들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제 흥하이온은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시장이 좋으면 그만큼 모멘텀이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을 5%밖에 안 담으신 것도 다른 쪽 좀 우량한 쪽으로 많이 담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서 해지 차원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만약에 단타나 트레이딩 관점의 산업군들로 돼 있다면은 빠르게 이제 이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우량한 산업군들로 포트를 배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프렌드님께서 ST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96,300원에 5%입니다.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셔서 네. 추가 매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이사님?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시장 조정이 요 비이성적으로 나온 구간 외의 가격을 보면 7만 원대 후반 정도, 중반, 7만 원 중후반, 8만 원 초반, 8만 원 중반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만약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8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5%시잖아요. 저라면 50%까지도 늘려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50%? 예. 네. 주식은 뭐 많이 벌려놓기보다 승부를 볼 땐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정도 가격대 왔을 때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T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걸프렌드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울해요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LNF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23만 원이세요. 30% 대응 방안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좀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초나님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창한 본부장님.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죠. 네. 사실 뭐 지금 손절을 안 하실 거니까 홀딩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개 중에 하나죠. 시간을 태우던가 요 종목 지금 뭐 물타기 한다고 평단 떨어지긴 할까요? 전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또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사실상 지금 전기차 쪽이 실적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까지 온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응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거에서 수익 내서 LNF를 조금씩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다고 이 종목을 뭐 비중 뭐 70% 80%까지 올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매매는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산업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인생 한번 모험 걸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남은 자산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명확합니다. 일단은 홀딩을 하시면서 다른 우량한 산업군들로 조금씩 포트를 형성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만큼 LNF를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방법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유배를 보내놓는 거죠. 다른 계좌에다 유배를 보내놓고 전기차가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버티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간이 오는 게. 그래서 P와 Q나 좀 돌아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태면은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가 상한가 3번 이상 나와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2% 떨어지는 건 1%, 2%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요구 수익률이 5%, 10%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55% 빠질 때랑 60% 빠질 때랑 우리가 얻어야 되는 퍼센테이지는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1%를 1%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른 걸로 수익을 보셔가지고 해당 종목의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과정을 하신 다음에 뭐 10%, 5% 이렇게까지 줄여 놓은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비중을 태우시는 방향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이쪽을 보내주시던가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고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죠? 네, 매수가랑 고영.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고영을 2월 21일 날 10% 샀습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그때 10% 사고 4월 2일 날 10% 사고 네, 7월 12일 날 20% 사고 그래서 평균 금액이 네. 15,530원, 아, 40% 가지고 있습니다. 네, 15,530원에 40%요. 네, 예.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이유가 그렇죠, 예, 예.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네, 예. 추가 매수를 계속했어요, 3번.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공정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영 오늘 반등에 대비해서는 반등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시청자님 추가 매수 잘 하신 걸까요? 네. 잘 하셨고요. 네. 검사 장비라는 그 장비를 이 고객사에게 이렇게 납품을 해요. 그 검사 장비가 많이 나가려고 하면 고객사 같은 경우가 장비가 많이 필요할 때 많이 나갈 텐데요. 그거랑 그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많이 팔리겠죠. 이게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인데요. 주가가 신고가가 7월 20일에 나타났었고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고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이 정도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장비가 그 수술용 장비가 납품되는 거 보여주면 주가는 뭐 12,000원, 13,000원대 같은 경우는 다시금 기본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부분에 여력이 있으시면 이 종목은 10,000원 이하에서는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한 13,000원대 그 정도로 낮춰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라면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실까요? SK 이태닉이고요. 네.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손절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도 50%가 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50%요. 27,000원에 50%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무상증자 그게 떴는데 네. 뭐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 그 증자를 받아야 되는지 받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창훈 본부장님께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무상증자 이슈가 월요일 이 하락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날 급등을 했단 말이죠, 본부장님. 우리 청장님 궁금한 게 많으신데 하나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그냥 나오는 거라서 네. 받고 말고 하실 게 없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냥 주는 거라서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고 만약에 이 비율이 0.2가 주당 0.2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배수가 굉장히 높았으면 높을수록 급등이 나왔겠죠. 이전에 그랬었던 테마가 있었죠. 갑자기 뭐 주당 8개씩 나눈다. 네. 뭐 주당 7개씩 나눈데서 막 상한가 막 연달아 엄청 가고 했었잖아요.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요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들어오는 거고요. 일단은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으시고 비중이 높으신데
이 회사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추천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냥 32,000원대로 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단타로 들어갔는데 네. 뭐 그 사자마자 좀 올라가는 척하면서 그날부터 빠져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손대를 못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계속 또 이게 또 중간에 추천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방송에도 막 추천을 하고 그래서 설마 조금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뭐 ESS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좀 괴로운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비중이 50%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물을 타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그 정도로 태우신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정말 뭔가 특정한 모멘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결과치를 내가 얻을 것이라는 확실함이 있어야지 비중을 태우는 거지 그냥 조금씩 평단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50%가 아니라 100%도 금방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전혀 모르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간을 오래 봐야 됩니다. 특히나 ESS 쪽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장에 있는 뭐 플루언스 에너지라든지 테슬라도 사실 ESS가 굉장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뼈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비중 50%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끊어내신 다음에 그거를 지금 좀 지수 단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우량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이름만 들면 아는 종목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현대차를 하시던지 뭐 아니면 뭐 난 조선이 좋다고 하신다면 뭐 HT 한국조선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펀더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종목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신 금액의 2배, 4배는 넣어야 단타로 나올 수가 있는 퍼센테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터닉스에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한 번에 하시기 힘드시면은 5%씩, 뭐 10%씩 조금씩 끊으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부분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685번님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만 원에 20%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 매수를 하신 건지 오늘 장 초반에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가져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전부터 가져가셨으면 수익을 또 많이 보셨는데 손실이 갑자기 커져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매도해줘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고요. 왜 네.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실적에서 시장에서 불안해했던 부분이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부진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강했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그 뒤에 반등이 나온 게 시장에서 그 코스알엑스라는 법인 같은 경우가 5월 2일부터 연결로 잡히면서 뭐 중국 법인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일회성이고 다음 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중국 법인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그러면 이게 2분기로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늘 빠지고도 반등이 나왔겠죠. 3분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2분기 안 좋은 부분보다 더 3분기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중국 법인이.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란 걸 주식은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일회성 대손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법인의 이제 비용 반영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 중간에 3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안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우선 손절을 해주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뭐 무섭게 빠지는 거 보고 뭐 신규 접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일단 보고 확인하고 가자 이런 뜻이세요? 네, 이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신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만 빠진 거예요. 주가만 빠진 거거든요. 실적은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만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실적 부분. 이게 부정적이라는 점이고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우리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1507번님 한국 BNC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8,000원에 20%. 비만이나 마리아나 이슈가 있기는 한데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네요. 제 금액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한국 BNC 그래도 오늘 강하게 반등했고 시간에서도 조금 올라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네.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투자자의 마음인데 최근에 이제 못 올라왔었던 거는 이제 7,000원대 이게 왜냐면 9,000원대까지 가다가 또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물려있는 물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0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도망가는 좀 물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쪽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이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러닝메이트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생긴 상황이고 그게 시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미국장에서 나와야 돼요. 미국장에서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해주면 그때는 뭐 수월찮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7,200원 라인 전후로 해서 통곡의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상황이 그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한 7,200원 정도부터는 좀 분할로 정리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번에 한번 더 리벤지 매치를 하시는 게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7,200원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주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란 브론더님께서 에이징랜드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37,136원에 100% 가지고 계세요. 대응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유유유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장에 22% 급락하고 나서 반등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네. 에이징랜드 100%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이거 주가 조정 나올 때 매수했다가 시장 영향 받아서 좀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밀린 상황에서 100%의 비중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뭐 타이밍을 봐서 추가 매수 전 가능하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100% 좀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아픈데 좀 기다려보죠. 예, 기다려보는 걸로 하죠. 왜냐면 뭐 주가는 여기에서 밀렸고 바로 반등이 안 나와서 답답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예, 팔아서도 안 되고 이 표현은 좀 아니겠죠. 저는 팔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자금을 가지고 오든지 네. 주식 담보 대출을 하든지 해서 저는 충분히 추가할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에이징랜드가 좀 오르려면 어떤 환경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될까요, 이사님? 네, TSMC라는 기업이 네. 여기에서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에이징랜드의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신이 없잖아요. 주식 빠졌고 한 이틀 반등 나오기는 했는데
변두리에 있는 종목보다는 뭐 메인에 있는 종목을 지금은 좀 보는 거죠. 낙폭과대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여유가 생길 때 이 여유라고 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뭐 지금 낙폭이 나왔던 지수 같은 경우가 평균 정도로 회복을 하면 다시금 이런 종목은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종목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강동희님께서 에코프로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2만 원에 30%, 장투도 가능한데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에코프로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는 강하게 반등했는데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장투 가능하시다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저한테 약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네, 장투를 하시는 거는 좋은 생각이지만 장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죠. 물론 12만 원대 평단 들어가신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평선이 깨졌으면은 정리를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아래에서 주우셔야죠. 지금 30% 되시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기 시작하시면 장투이시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2차 전지가 분명 또 한 번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소재나 이런 쪽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 안에 선두가 될 거라고, 선두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작점이 5만 원일 수도 있고 6만 원일 수도 있고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12만 원부터 했을 때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럼 본전 올려면 44% 필요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매매 수수료까지 다 체크했을 때 벌써부터 좀 요구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죠.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44%가 아니라 50%, 10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비중 조절하시고 저는 주식 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살을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도 일부 필요하니까 그런 거 잘 의사결정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버를 하시는 것도 비중 조절과 평단을 낮춰가는 작업이 있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지 사놓거나 장기 투자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희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전문가분들께서 교체 매매 해보자라는 의견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현금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도락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